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자, 설 밥상 위에 올라올 시사, 특히 정치와 관련된 화제거리들, 사안별 또 인물별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인데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대립과 갈등의 내용과 파장, 또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주한 미국 대사, 해리스 대사, 코스염 해리스 대사로 알려진 이 양반의 그 코멘트나 스탠스, 요게 우리 국민의 자주적 관점에서 볼 때 맞듣지 않고 또 문제가 있다. 이런 각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개혁, 또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라,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이른바 공수처도 설치하고 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이런 걸 바꿔서 검경 수사권 이걸 조정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경찰의 권한이 이제 강화 또 비대화되는 거에 대한 염려가 일각에 나옵니다. 또 자치경찰 추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하겠다는 입장 표명도 있었는데 이 경찰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테마로 저희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포커스를 집중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되게 이제 갈등 대립을 하는데 조국 전 장관 기소 문제 둘러싸고 상가에서 결국은 이제 꼴사나온 이런 장면까지 연출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맥락을 한번 짚어보고 이 파장이 이후에 이제 직제 개편 또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가집에 갔다 오진 않았죠? 그렇죠. 저는 네. 그쪽 취재를 직접 출입은 아니니까. 출입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보도 내용만 봐도 사실 대략의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정치인들 관련한 상가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많이 다녀보면 주로 이제 보지. 이렇게 3, 4호씩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또 정치 현안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평소 묻고 싶었던 얘기를 비교적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물론 이제 비보도를 전제로 하는 얘기들은 아닙니다만 그걸 그렇게 또 상가집에서 큰 얘기들이 또 오고 가지가 않거든요.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 이번 검찰 그러니까 상하 간에 그러니까 이제 직속 그렇죠? 상관적이요 또 직권남용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을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게 맞느냐 이 무죄 나올 확률이 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장이라는 분이 그런 입장을 냈었다는 것이죠. 심 부장이.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연구관이 이제 이거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다는 건 웬만큼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표면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이 충돌이 있다라는 것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인사 문제가 최근에 고위직 인사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됐었고요. 대통령이 심지어 신년 기자회견 때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갈등이 크고 그렇죠. 깊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렇습니다. 조직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견을 그래서 듣고 조율하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책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데 마치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이제 이런 문화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대통령도 지적했던 사안인데. 상가집에서 술을 먹고 자기 상관에게 들이받는 것을 마치 기계나 어떤 외압에 굴하지 않는 꼿꼿한 검사의 표상 이런 것인 양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부의 그 프로세스 안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 시장에서 쓰는 시쳇말로 보면 매를 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권의 혹은 법무부의 고위직 검찰 인사 이거에 대해서 최근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
동의하는 그러니까 그거에 공감한다라는 국민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국민 예. 이 팽팽하거나 아니면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국민이 조금 더 많은 경우도 있었고 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사이드하게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건 그거대로 가더라도 문제가 있는 조직이구나라는 거를 드러내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네. 근데 과연 근데 이거를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과연 검찰 기계와 관련된 문제냐? 외압에 굴하지 않는 꼿꼿한 검사의 표상과 관련된 문제냐? 글쎄요, 그렇게 보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 여론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추세를 보니까. 근데 이제 뭐 흔히 저작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불난집이야 이제 뭐 생명이 위협적입니다만 이게 불구경, 쌈구경을 보통 그죠? 장사미자들은 이제 구경거리를 보는데 불구경은 이제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치명적인 거니까 그냥 제가 이제 희화할 의사는 없고요. 이제 그건 이제 흔히 이제 저작거리의 표현이고 여기서는 이제 쌈구경인데 이게 쌈이에요.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 그죠? 이제 그런 맥락. 그다음에 그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충분히 이제 이거를 제기하고 이렇게 그 민주 토의적으로 또 권력의 그 민주 집중적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여실히 그렇죠? 이제 보여준 거고 검사 정도 되니까 저렇게 들이받는구나 이런 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취지로 볼 때 동의와 비동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이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는 이게 약간 그 보통 사람들, 보통의 조직 내에서 있는 거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 그래서 역시 권력적이고 권력의 정점에 있거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도 솔직히 현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는 시선이 말씀하셨지만 검사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니 그동안에는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검사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으로 보호받고 뭐 총장이 됐든 평검사가 됐든 다 같은 검사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정이라든가 밑에 이 같은 동일체의 모습으로 봤단 말입니다. 네. 필요할 때는 그렇게 갖다 놓고 이럴 때는 또 그냥 치받고 이게 무슨 기계인 양 이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러니까 뭐 이견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게 이 권력의 어떤 핵심 또 현재 살아있는 권력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또 그거를 대통령이 또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이름도 적시하고 입장도 막 내고 소회를 밝히니까 그게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이것도 사실 또 이견도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쭉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스크랩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통의 국민 상식에 비춰볼 때 이 온당치 않고 이거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권력인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또 갖게 되는 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국민적 상식에 기반해서 또 거기에 질서와 체계에 입각해서 잘 조율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아마 설 밥상에서는 많이 그죠? 그렇겠죠. 많이 검찰에 대해서 재미있는 그렇죠. 소스예요. 동의하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걸 가만 두느냐 험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른바 코수염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 일단 그 내정 간섭적이다 뭐 또 내지는 그래서 모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코수염 이벤트도 했는데 이 부분 한번 개요와 또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 그 북미 간의 지금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기대만큼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고 대화의 문을 서로 닫고 있지 않다고는 합니다만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 또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당장 대화에 적극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금방이라도 미사일을 쏘고 뭐 보복을 그러니까 방어 태세에 들어가고 이런 수준은 아니래지만 지금 발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언제까지 북미 간의 관계 진전만 쳐다볼 수 없으니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겠다. 라고 이제 입장을 낸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금강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개별적 방문 허용 뭐 이런 측면들은 유엔 제재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미리 했으면 더 좋았을 그렇죠. 건데 했는데 이런 노력들을 좀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이도훈 한반도 특별 대표가 지금 미국도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 대사, 그러니까 미 국무부가 봤을 때에는 이게 다 이제 대사들은 국무부의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의 보폭과는 좀 다르게 너무 빨리 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하다가 터지기 시작한 건데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 우리가 뭐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은 뭐 물고기냐. 우리가 이제 뭐지? 옛날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식민지도 아니고 네가 총독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주권은 뭐 호구냐. 국회의원들도 이게 이제 그냥 시민단체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국가 관계니까 그런 발언 옳지 않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런 표현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여당 안에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총독처럼 행세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강한 어조의 비판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미 대사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득이 되는 일은 뭐든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스 대사를 이해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거꾸로 그 사람 입장이라고 본다라면 이제 과거에 이제 해리스 대사가 와가지고 식약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주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약청장도 만나면서 미국산 약품이라든가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이 통관이라든가 아니면 검사 이게 너무 강하게 한다. 이거를 좀 완화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활동하는 거죠. 미국의 국익을 대표하는 거야. 근데 이제 미국도 주권국가고 대한민국도 주권국가니까 그것에 맞게 이제 해야 그죠? 외교적 행위도 그러면서 이제 협상도 하고 밀당도 하는 건데 안 그렇고 좀 고압적 태도 또 내지는 일방적 태도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행태 이거는 외교적으로도 온당치 않고 그래서 내정 간섭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제 거기에 화가 올라왔는데 수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지. 원래 뭐 하면 뭐 처갓집 뭐 하면 말뚝에다 하는 법인데 하는 거고 그 반대는 또 뭐 그런 거잖아.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근데 국민 감정에 이번 사안을 보면서요. 과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바꿨습니다만 그 우리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같이 순방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청와대 출격 한 2년 했습니다. 참 많이 이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국격이 많이 성장한 나라구나. 물론 이제 동남아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에 가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갔을 때에도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국제사회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느끼는 건데 이번 사안을 보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거에 DJ 정부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실제로 미국의 대사가 했는데 한국의 정치권이 어디 와서 총독 행세를 이런 과연 반발이라든가 이런 대거리가 과연 가능했을까? 전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제법 성장해 가고 있는 건 맞구나. 근데 여전히 이렇게 이제 우리 국익과는 반하는 이런 표현들이라든가 아니면 내정 간섭의 성격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이런 언행들이 나오는 걸 보면 많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갖게 되는 그러니까 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권도 갖고 있고 또 그 이른바 이제 정전협정 그것도 이제 중심 주체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북한 이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좀 근원적인 구조적인 거 있는데 모든 게 다 이제 관통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주권 국가의 속성과 지향 또 국제사회 위상은 올라갔지만 이게 전환기에 사실 또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해리스 대사가 다소 부적절한 그 외교적으로는 아주 그 적합한 이런 어떤 행태로 외교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좀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니까 국민 감정이 이제 비판열이 올라온 거고 물론 그건 있습니다. 감정적 비난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 그것도 결국은 저쪽도 그럼요. 국익과 직결되는 거고 또 거기도 뭐 세계 뭐 완투 먹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굴종적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주권 국가로 존중을 해야 우리도 그것에 걸맞는 파트너십을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힘은 우리가 좀 밀리지만 많이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수염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쳇말로 이제 야마도니까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아니, 그거는 우리 정치인들 중에도 단식하면서 이게 기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울컥 올라오니까 그런 건데 그거는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또 우리가 좀 더 잘 정제해서 명맥을 딱 틀어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요. 우리 대한민국 지도부도. 그러니까 좀 뭐 안 입고 와도 그걸 참고 네. 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그렇지. 뭐. 그 평화는 우리 한반도에는 평화만 그렇지. 오면 그런 된다.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 격조 있는 그렇죠? 절제력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환기시키면서 쭉 저희가 3편, 4편 정도 나눠서 그 설 밥상 이걸 뭐 설 민심이라고 언론은 많이 씁니다. 그 여론이라고 또 이렇게 표출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설 밥상에 올라올 우리 장삼이사, 우리 이웃들, 서민들의 안주거리 또 화제거리 이걸 좀 저희가 한번 미리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했습니다. 설 명절 잘 되시고요. 또 설 명절 때 서로 마음도 많이 나누고 많이 보듬어주고 또 기운 얻어서 그 이후에 인생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일 이 생활이니까 1 구독 2 좋아요 3 공유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